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흥미로운 주제, 바로 생존 편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지요. 대학 가기 위한 지루하고 따분한 공부 대신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합격자들의 수기를 모은 책을 읽은 것이 발단이었어요. 그 친구는 어려운 난관을 뚫고 합격의 영광을 아는 각양각색의 합격자 수기를 읽으며 가슴이 뛰는 용기를 얻었고, 자신도 그 길에 뛰어들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시내 도서관에서 틀어박혀 시험 공부를 하는 그를 다시 학교로 데려오기까지 선생님과 친구들이 진땀을 뺏었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에 관한 책을 많이 봤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얻고 그렇게 꼭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적으로 투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생존 편향 때문입니다. 생존 편향이란 마치 눈부신 성공의 빛에 홀려 그 뒤에 숨겨진 어둠, 즉 수많은 실패의 그림자를 간과하게 되는 현상과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화려하게 성공한 기업들의 이야기만을 접하며 나도 충분히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섣불리, 때로는 위험하게 판단하게 만드는 아주 흔하지만 강력한 오류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명문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의 성공담을 듣고 나도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저 대학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거나 사업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 감동받아 나도 저분들처럼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어 라고 굳게 믿게 되는 경우 말이죠. 요즘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멋진 성공 스토리를 쉽게 접하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 쉽게 단정짓게 되는 것도 바로 생존 편향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성공 뒤에 가려진 수많은 좌절과 실패 사례들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구조적으로 더 많이 듣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공이 실제보다 훨씬 더 쉬워 보이는 편향을 갖게 되는 거지요. 시스템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른거리는 정보들은 계속해서 성공의 이야기만을 쏟아내지요. 그 이유는 죽은 자가 말이 없듯이 실패자도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만 듣게 되면 당연히 심리적 편향이 생겨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하고 위험도가 높은지는 간과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책을 낼 때 한 권의 베스트셀러가 있다면 그 뒤에는 수백, 수천 권에 팔리지 않고 서점의 진열대에서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는 책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요. 몇백만 구독자와 조회수를 기록하는 유튜브를 보며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식당만 다니다 보면 문 닫고 피눈물을 흘리는 식당의 실패 사례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가볍게 넘겨버리기도 하지요. 이렇듯 주변에 난무하는 성공 스토리가 마치 미래의 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영 현실에서도 그러하지요. 한국의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년 창업이 급증하지만 그만큼 많은 창업이 실패하거나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생존율은 어떨까요? 10년 생존율은 약 30% 정도로 역시 점점 많은 사업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죠. 이런 현상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죠.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창업 후 1년 내 생존율은 약 80% 이상으로 초기 생존에는 다소 유리한 환경이지만 5년 후에는 50% 이하로 줄어듭니다. 10년 후 생존율은 약 30% 내외입니다. 스타트업 투자의 경우 투자금 회수율은 더욱 낮습니다. 약 90% 이상의 스타트업은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수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 중 많은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운영 자금의 부족으로 실패합니다. 특히 벤처 캐피탈 투자에서 10개 중 1개 스타트업만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생존 편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 깊숙이 뿌리내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손상 부위를 분석하려던 흥미로운 시도에서도 생존 편향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었죠. 격추되지 않고 무사히 귀환한 전투기들을 세밀하게 조사해보니 특정 부위에 손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군에서는 손상이 집중된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에이브러햄 왈드라는 통계학자가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없는, 즉 격추되어 돌아오지 못한 전투기들은 어디에 손상을 입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위와는 전혀 다른 곳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기지로 귀환하지 못하고 격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즉 살아남은 전투기들의 손상 데이터만으로는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생존 편향은 기업 경영,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성공한 다른 기업의 전략을 아무런 의심 없이 무작정 따라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저 회사가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니 우리 회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잊지 마세요. 성공한 기업의 전략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리고 운이 좋았을 때만 유효했을 수 있다는 점을요. 그 전략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숨겨진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복잡한 과정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보고 섣불리 따라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유명 셰프의 요리책에 나오는 성공적인 레시피만을 맹신하고 따라하다가 엉뚱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레시피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개선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나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레시피를 적절하게 변형하고 응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개인의 투자 결정에 있어서도 생존 편향은 매우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등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감미로운 이야기만 듣고 나도 조금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환상에 빠져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결코 쉽지 않으며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애써 외면하거나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 사례 뒤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쓰라린 실패와 눈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최근 눈부시게 발전한 AI 기술을 경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AI는 분명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맹목적으로 도입했다가는 오히려 심각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AI 기술 도입에 성공한 몇몇 기업들의 혁신적인 사례만 피상적으로 보고 우리 회사도 당장 AI를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될 거야 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AI 기술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거버넌스, 윤리적 기준 확립, 핵심 인재 육성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고려되고 조화롭게 융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AI 도입에 실패한 기업들의 생생한 사례를 주의 깊게 분석하고 우리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AI가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천하는 현상 역시 생존 편향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편리함과 순간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AI 서비스에 과도하게 익숙해져 스스로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점차 잃게 되는 상황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건강한 식습관을 잃어버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AI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비판적인 사고를 연마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존 편향이라는 무시무시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는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성공 사례를 접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기보다는 정말 저 방법이 지금의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저 성공 뒤에는 과연 어떤 숨겨진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희생이 있었을까? 와 같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패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처럼 타인의 실패 경험은 우리에게 값진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해줍니다. 다양한 정보 소스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세심하게 고려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조직은 지금까지의 생존 결과이므로 생존 편향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를 휴브리스라는 말로 표현했죠. 지금까지의 성공으로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생존 편향에 의한 우상화에서 벗어나려는 특단의 노력을 하는 기업만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할 때
악마의 대변인을 두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게 하여 결정을 보수적으로 하려는 노력 같은 것도 생존 편향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동기부여 명목으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도 어느 선을 넘으면 과유불급이 되어버리죠. 이제는 성공 사례보다는 의도적으로 실패 사례를 더 분석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TV에 출연하지도 신문에 등장하지도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리지도 강연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실패 사례는 그만큼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는 자신의 성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실패의 그림자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장밋빛으로 포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믿고 묵묵히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생존 편향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욱 성숙해지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생존 편향의 어두운 그림자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빛나는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게나마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과 성과, 행복을 담아내는 JSHRTV였습니다.